할미 전화. 아가, 밥 먹었니? 생각 없어도 챙겨 먹어야 힘이 나지. 할미가 반찬 좀 보내주랴. 사람이 배심이 있어야 뭐래도 한단다. 누가 뭐래도 수저는 놓지 말어. 밥수저 꾹 쥐고 사는 이들은 손에도 흔적이 남아. 잘 들여다보면 꼭 그만치의 금이 나 있어. 손금이라는 것은 뭘 쥐고 왔는지를 보여준단다. 보자, 옳지 그래. 내 손이 참 야무지게 생겼지. 굵직굵직한 손금이 통통한 손바닥을 살살 가르잖니? 요즘 잠은 잘 자고? 바빠도 잠은 챙겨야 말썽이 안 나요. 너 어릴 적엔 어찌나 안 자던지. 잠자리가 예민한 아이라 살살 얼러야 했어. 나랑 너희 부모랑 셋이 돌아가며 업고 두들기고 흔들고 안고 노래 부르고 용을 썼단다. 하여튼 차라리 실컷 울고 나면 제풀에 지쳐 어느새 잠들곤 했어. 색색거리면서 꼼지락 그 조그만 머리로 무슨 꿈을 꾸는지. 셋이 둘러앉아 구경하고 있으면 어느새 날이 밝았어. 이젠 잠이 너무 많아져 힘들다고? 참지 말고 푹 자보렴. 보채지 말고 다독이며 말이야. 병원 다녀왔다며. 에이구, 어디가 아파서 그러노? 너 어릴 적 감기에 징하게 걸렸을 때가 생각이 나는구나. 얄궂은 여름 감기에 걸려서는 새카만 밤에 불덩이 같은 내 몸을 들쳐매고 병원이란 병원은 다 두들겼지. 치과, 소아과 가릴 정신이 없었어. 연신 내뱉는 기침이 어찌나 고통스러워 보이던지 내 몸으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단다. 내가 아프면 항상 내 탓 같아서 그래. 더 좋은 것 먹일 걸, 야단 좀 덜 칠 걸 하면서 말이다. 고맙게도 항상 잘 이겨내더구나. 작은 몸으로 툭툭 털고 일어나던 모습이 여직장해. 생일 축하한다 우리 강아지. 태풍 속에 태어나더니 올해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구나. 아가, 생일비는 행복을 내려주는 비란다. 인생사란 게 꼭 척박할 때가 온단다. 그럴 땐 내게 내린 행운들을 기억해 주렴. 푸른 날을 위해 씨앗을 심어두거라. 꾸준히 다지고 가꾸면 반드시 싹이 날 테니 말이다. 만나는 이가 생겼다니 근사한 일이야. 고운 사람이더구나. 둘이 참 잘 어울려. 마음은 잘 맞고. 그래, 사람이 제일 어렵지. 만약 인연이 고민된다면 말이다. 그와 만나는 내 모습을 바라봐 보렴. 함께하는 동안 마음이 확
안 해진다면 할미는 그게 좋은 인연이라고 말해주고 싶구나.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엔 네가 있어야 한단다. 이미 누구보다 존중과 사랑을 담뿍 받는 사람이지 않니? 있지 않니? 할미도 여직 세상을 모른단다. 우습지만 정말 그래. 적지 않은 실수와 타협을 견뎌내며 머리가 희고 주름이 질 때까지 살았음에도 옆집 할매 질투도 하고 노인정에서 말싸움도 하고 그런다. 자식들한테 거짓말도 해. 세상에 어려운 건 왜 그렇게 많니? 언젠가부턴 전부 로봇이야. 공부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먹지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겠더라. 덜컥 무서워. 그래도 할미는 다행이지. 내 새끼가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척척 해내고 가르쳐 주기도 하니 두려움이 싹 사라진단다. 그럴 적엔 꼭 내가 어른 같더구나. 이젠 그런 세상이지. 그렇지. 할미는 알아. 우리 아가가 내 나이 되었을 땐 더욱 멋진 지혜를 품었으리라는 것을. 영영 보지 못할 모습이라는 게 조금 아쉽구나. 아가, 억만금보다도 소중한 내 새끼. 잘 먹고 잘 자고 아프지 말고 항시 건강하거라. 푸른 꿈을 향해 정진하거라.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저 너의 힘을 믿거라. 야물딱진 손금을 치고 반짝이는 꿈을 꾸고 아픔은 털어내고 그렇게 소중히 살아가 주려. 반찬 잘 받았어요. 보자기 안에서 흘러나온 익숙한 온기가 방 안 가득 스며요. 겉만 번지르르한 자극적인 음식들에서는 느낄 수 없죠. 얼른 쌀밥을 지었습니다. 입맛에 딱 맞는 김치를 먹으니까 기운이 절로 나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요 콩자반은 또 어떻고요? 고소하고 달달한 콩자반이 어디 흔한가요? 매실 장아찌는 아직 맛이 덜 들었다. 메모를 보고도 김으로 푹 싸서 한 입 가득 넣었어요. 어쩐지 당신의 품이 생각나더랍니다. 내가 덜 여물었던 그때 적당한 마음으로 감싸주던 품이요. 사실 더덕무침 맛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달래나 두릅 같은 나물도 비슷해요. 큰 이유는 없고 그저 입에 맞지 않습니다. 서운하게 생각 마세요. 좋고 싫음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에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것을 아시잖아요. 닭갈비도 재워주셨네요. 지난번엔 정말 아껴 먹었었어요. 냉장고에 고이 모셔두곤 오늘이야말로 먹을까? 수위를 고민하다가 드디어 뚜껑을 열었는데 이런 뽀얀 곰팡이가 젓가락보다 먼저 앉아 있었지요. 그날의 허탈함을 잊지 못해요. 당신의 말 맞다나 아끼다가 똥 됐지 뭐.
네가 좋아하는 감자조림. 메모를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맞아요. 특히 간장에 졸여진 감자가 좋아요. 어디에나 어울리는 맛과 포슬포슬한 식감이 따뜻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젓가락으로 콕 집은 알감자가 새삼 흐뭇합니다. 우리의 감자조림이 여느 고추장 조림이 아닌 달짝지근 알감자 조림이라는 것을 깨달아서요. 있죠.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반찬 보자기를 풀듯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하길 바라지만 입에 쓴 것은 마음에도 쓰고 입에 단 것은 마음보다 비싸요. 어느 것은 기호가 정해져 있기도 해요. 내색하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해서 벅찰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꼭 탈이 나더라고요. 당신의 반찬처럼 입에 꼭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내가 쌀밥 같은 사람이었다면 나았을 테죠? 마지막 한 숟갈을 먹기가 망설여집니다. 당신의 손맛이 언젠가 그리움으로 남을 텐데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나에게도 오랫동안 품었던 보물지도가 있었어. 드넓은 바다에서 펼쳐질 날들을 기다려왔지. 식량, 나침반, 불빛, 지도는 물론이고 거대 상어, 암초, 바람의 방향까지 공부했어. 혹시라도 보물이 잠자고 있는 곳을 지나치면 큰일이니까 말이야. 안전하고 행복한 장밋빛 항해를 위해. 하지만 바다는 아니었나 봐. 큰 파도가 한 번 치더니 눈 깜짝할 새 모든 게 흐트러졌어. 구름도 심술이 났는지 순식간에 수억 개의 별들을 감췄단다. 눈 닿는 모든 곳이 어두컴컴했던 밤. 지독하게 긴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지. 나는 영락없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 보물도 꿈도 다 헛된 희망이었을 뿐이라고 느껴졌어. 정말이지 야속하고 두려워서 울고불고 빌었지. 하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어둠은 그치지 않았단다. 포기하고 돌아가려는 마음으로 일어났는데 글쎄 저 멀리에 희미한 빛이 보이는 거야. 갑자기 나타난 저 불빛은 뭘까? 따라가 보기로 했단다. 뚝 그치고 딱 움직일 시간이었지. 정체 모르는 빗줄기를 향해 가는 길은 낯선 도전의 연속이었단다. 불안하고 지쳐서 수없이 주저하고 있노라면 신기하게도 빛이 더욱 반짝이는 게 느껴졌어. 그러면 마법처럼 번쩍 힘이 솟아났지. 어느새 나는 어둠을 구별할 수 있는 눈으로 요리조리 암초지대를 건너고 비바람 정도는 온몸으로 거뜬히 맞섰지. 무시무시하다고 생각했던 거대 상어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단다. 하루하루 다채로운 힘을 발견하면서 빛과 나,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닿은 외딴 섬. 분명 잃어버린 보물지도에 있던 곳임을 단번에 알아챘지. 망설임 없이 풀숲을 헤쳐가며 산등성이를 오르기 시작했어. 한 걸음, 다시 두 걸음, 쉬지 않고 세 걸음.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닦으며
오르고 또 오르고 새파란 바람이 머리카락을 훑어내릴 때쯤 오르막길 끝으로 드넓은 바다가 펼쳐졌어. 눈물과 상처로 지나온 길이 은하수처럼 새겨져 있었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한참을 바라보았단다. 그런데 저 멀리 하얀 배 한 척이 휘청이고 있지 뭐야. 언젠가의 나처럼 말이야. 하얀 배가 꿋꿋하게 파도를 넘을 동안 어떻게든 힘을 주고 싶어서 목청껏 소리쳤지. 주먹을 꼭 쥐고 응원했어. 얘, 애쓰는 것 안다. 너무 겁먹지 마라. 그러자 번쩍 주먹 사이로 빛이 들어왔단다. 하얀 배도 나도 깨닫는 순간이었어. 어딘가에서 긴긴 밤을 버티고 있을 얘야. 망망대해에 홀로 버려진 것 같아도 분명 희망의 빛이 타오르는 곳이 있어. 그 빛을 따라가다 너의 꼭지에 올랐을 때 컴컴한 마음들이 소나기처럼 부서져 내리는 걸 함께 바라보자. 반짝 웃으며 그때를 이야기하자꾸나.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고 있으니 이겨낼 수 있단다. 자, 모험을 계속하렴. 어느 깊은 숲속 아침 안개가 가지런히 내려앉으면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된 아가들이 모이지. 조금 있으면 엄마를 만나러 여행을 떠날 참이야. 쉿, 호기심 가득한 웃음소리를 들어봐. 나는 어디로 가려나? 나도 궁금해서 한숨도 못 잤어. 말도 많다 우리 똥강아지들. 자, 어서 줄 서거라. 삼신할미가 아기들을 보낼 준비를 하네. 찹쌀떡 같은 궁둥이들을 찰싹. 이 아기도 저 아기도 궁둥이에 파란 몽고반점 하나씩 나눠 가졌어. 호기심쟁이 아기가 제 궁둥이를 문지르며 볼멘 소리로 물어. 할매, 왜 때린 거야? 삼신할매는 홀홀 웃으며 대답하지. 세상에 나가서도 딱 요만큼의 아픔만 이겨내보거라. 만약 이보다 더한 아픔이 우리 똥강아지들에게 찾아오면 이 할미가 나눠 가질 테니 무서워 말고 실컷 놀다 오거라. 그리곤 아기들을 꼭 안아줘. 언제라도 기억할 수 있을 만큼 따뜻하게 말이야. 삼신할미의 사랑을 아로새긴 아가들은 수호 호랑이의 등에 올랐다. 세상으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모두 끝난 거지. 얘들아, 손가락을 보렴. 어느새 아기들의 새끼손가락에 빨간 실이 묶여 있어. 인연의 실이란다. 이 실이 엄마에게 데려다 줄 거야. 이제 출발이다. 야호! 모두들 신나게 이슬 안개 속으로 퐁당 날아들었어. 딱 한 명만 빼고 말이야. 훌쩍훌쩍 한 아기가 수풀 속에 숨어 울고 있네. 삼신할미는 단박에 아기를 찾아내지. 에이구, 깊숙이 잘도 숨어 있었구나. 할매, 난 아직 가기 싫어. 그래, 그럼 할미랑 더 있자꾸나. 용기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시작하렴. 친구들은 다들 갔어요? 옳지. 친구들이 잘 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볼까? 삼신할미가 바가지에 맑은 샘물을 떠다가 후 입김을 불자 찰랑찰랑 물비늘에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네. 벌써 엄마를 만난 아가도 있고 꼬인 실을 풀고 있는 아가도 있고
뱅글뱅글 같은 곳을 맴도는 아기, 낑낑 삐질삐질 산을 오르는 아기, 선선한 바람에 설핏 잠든 아기, 둘이 셋이 함께 가는 아기들도 있네. 모두 씩씩하게 빨간 실을 따라가고 있었어. 물끄러미 친구들을 바라보던 아기가 빨간 실을 만지작거리며 물어. 그런데 엄마는 나 가는 줄 알아? 우리 엄만 누구야? 실이 어디서 끝나는지 누가 엄마인지는 아무도 모른단다. 그럼 만약에 엄마가 날 싫어하면 어째? 삼신할미가 허우룩한 아이의 콧잔등을 툭 치고 말하지. 토끼같이 귀여운 내 새끼를 어느 누가 싫어할꼬? 어미만 널 기다리는 줄 아느냐? 저 멀리 산도 들도 바다도 바람도 햇님도 함께 놀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는구나. 정말? 그럼 그렇고 말고. 아가의 걱정은 사르르 녹아내렸어. 할머니 안녕. 언제 울었냐는 듯이 씩씩하게 호랑이님의 등에 올라타서 인사하는 모습이 제법 듬직해. 이제 모든 아기가 여행길에 올랐어. 멀어지는 아기의 모습을 삼신할미는 가만가만 지켜봐. 기특하기도 하지. 아기는 실을 따라서 가고 또 갔지. 꼬불꼬불 오솔길 사이로 참방참방 연못을 건너고 알록달록 꽃동산을 넘어서 삐죽삐죽 가시산도 포기하지 않고 아장아장. 조그만 발자국이 늘어날수록 실은 점점 팽팽해졌어. 이윽고 빨간 실 끝에 아롱아롱 누군가가 보여. 어느 부부가 다정히 손을 맞잡고 잠들어 있어. 부부의 손가락에 묶인 빨간 실이 아기와 이어져 있네. 아가, 무사히 엄마를 만났구나. 너같이 용감하고 마음씨 따뜻한 아이와 함께 영광이었단다. 어서 가보렴. 호랑이님이 볼을 비비며 마지막 인사를 하지. 엄마, 아빠, 안녕? 아기는 부부의 손에 살포시 뽀뽀했어. 그리곤 그래, 여행길에 피곤할 만도 하지. 아기는 엄마 아빠 사이에 누워 곤한 나비잠에 들었어. 셋이 누운 모양이 꼭 닮았네. 길고 긴 인연이 막 시작된 참이야. 새근새근 숨소리에 맞춰 별님들이 제일 먼저 축하해주는구나. 색종이 나라의 에이포. 깊은 서랍 속 색종이 나라를 아시나요? 모든 종이들의 천국, 알록달록 대색종이 나라. 색종이 나라의 가장 큰 행사는 성인식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색으로 몸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어린 종이들은 오매불망 그날만을 기다린답니다. 하지만 여기 성인식이 지났는데도 색을 정하지 못한 에이포가 있었어요. 맘에 꼭 드는 색을 아직 찾지 못했거든요. 물론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노란색은 연해서 광장에 간다면 다른 색에 묻혀서 보이지도 않을 것 같고, 빨강색은 너무 강렬하고 좀 정치적으로 보일까 걱정되었어요. 시끄러운 파랑과 재미없는 초록을 거쳐 음침한 검정에 이르기까지 A4는 더욱 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별로인 종이는 되고 싶지 않은걸요. 그래서 A4는 아직도 텅 빈 하얀색입니다.
부모님은 일단 제쳐두자고 했습니다. 3대째 종이 비행기 집안의 명맥이 끊어질까 두려웠거든요. 종이 비행기만 된다면 그깟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미적대지 말라고 채근했어요. A4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종이 비행기가 되기 위한 모든 일을 성실히 해냈지요. 색이 없다는 걸 느낄 때마다 조금 갑갑하고 무서웠지만 다른 일을 해내기도 녹록지 않았기에 금세 까먹을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A4는 정말로 멋진 종이 비행기가 되었습니다. 날카롭고 빳빳하게 접힌 두 날개로 모두의 부러움을 샀지요. 가족들은 자랑스러워했고 아름다운 실크 애인도 생겼어요. 마치 약속한 것처럼 더 이상 아무도 세계관에 이야기하지 않았답니다. A4도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기대되었어요. 드디어 첫 비행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반짝반짝 광낸 날개를 당당하게 펴고 멋지게 도약했지요. 그리고 급작스러운 난기류를 만나 추락했어요. 뱅글뱅글 돌고 퍽 떨어지면서 고소공포증이 생겼습니다. 고작 10분 만에 10년 하고도 23시간이 허공에서 흩어졌습니다. 풀숲에 떨어진 덕에 큰 부상은 면했습니다. 정말이지 행운이었지요. 하지만 2번 다시는 하늘을 날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불편하고 힘들고 무서운 일이었어요. 생각만 해도 왈칵 눈물이 날 만큼요. 그런 A4에게 주변에서 날이 선 말들이 날라왔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포기하는 것이냐며 이런 한심한 종이가 다 있느냐면서요. 종이들은 소문과 남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바스락바스락, 사부작사부작. 순식간에 마을이 A4의 이야기로 가득해졌습니다. 비웃고 뒷담화하고 아래 위로 훑어보았지요. 진즉 알아봤지. 색도 없는 주제에. A4는 깊이 절망했습니다. 다들 부러워했으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자르고 접고 또 자르고 얼마나 아팠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게다가 애초에 사실은 내가 원하지도 않았다고. A4는 엉엉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온종일 밤인 듯 했고 목소리조차 어지러운 마음을 떠났어요. 종이의 몸은 눈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잔뜩 불어해졌습니다. 어느덧 A4는 더 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더 울면 해지다 못해 사라질 것만 같아 덜컥 겁이 났지요. 그런 마음이 들자 A4는 서둘러 젖은 몸을 쭉쭉 짜냈어요. 그리고 산책을 나갔답니다. 걸을 때마다 다른 종이들이 바스락바스락 펄럭펄럭 거렸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발걸음이 늘어날수록 더 이상 상관없어졌습니다. 햇살을 양껏 받으니 몸이 다시 붙었습니다. 구겨지고 해져서 볼품없는 몸이 어느 때보다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집에 온 A4는 방에 거울을 들이고 울퉁불퉁한 몸을 들여다보며 글과 그림을 새겼습니다. 다정함과 두려움, 실패와 노력, 망설임과 비웃음, 꽃과 바람, 그런 것들 말이지요. 그러는 동안
활짝 열어놓은 문틈으로 한숨과 탄식이 오갔어요. 아버지가 거칠게 지우개를 들이밀었습니다. A4는 지우개를 받아들며 햇빛 아래 이파리처럼 웃었습니다. 지운다고 사라지진 않아요. 내가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러지 못할 시간이 나의 일부가 되도록 하지 않을 거예요. A4는 드디어 자신의 색을 찾았습니다. 그의 몸가짐은 누가 뭐래도 명랑하고 사랑스럽지요.